제가 준비한 내용은요, 방금 소개하셨던 그 간접 소득에 대한 내용인데요. 다 아시겠지만 제가 말레이시아에 한 달 살기를 다녀왔어요. 그래서 한 달 살기 때 제가 뭘 했는지 그 사진으로 조금 보여드릴까 합니다. 시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사진으로 좀 보여드리고 혹시 추후에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 또 한번 기회가 되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저희가 5월에 승급의 달이 있는데요. 5월에 무언가 기대를 해보려면 5월만 열심히 해선 절대 안 됩니다. 앞으로 한 3개월 전부터 열심히 바이럴 하셔가지고 그 기회를 얻으셔야 되는데, 매년 겨울에는 춥잖아요. 그래서 1, 2월이 되면 조금 움츠렸다가 3월부터 따뜻한 봄이 되면 모든 게 다시 시작되고 비즈니스도 다시 활활 타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웅크려 있더라도 이제 날씨가 풀리는 만큼 다시 필드로 현장에서 활발하게 시작될 거다. 그래서 지금부터 조금 활발하게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5월을 위해서 아주 전략적으로 2월부터 4월을 활용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준비한 내용은 크게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말레이시아 킥오프를 참여했고요. 말레이시아 오피스에 방문을 했고, 온 오프라인으로 제가 개척이란 거를 해외에서 한번 해봤는데요. 그러니까 말은 거창한데 일단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말레이시아를 갈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어요. 저는 미주나 영미권, 뭐 이렇게 유럽 이런 쪽을 좋아하지 동남아는 그렇게 좋아하는 타입은 아닌데 아이가 이제 영어 캠프에 가게 되어서 지금 2학년 때부터 3년째 영어 캠프에 매년 말레이시아로 가고 있고요. 제가 한국에서 엄청 열심히 뛰기 때문에 한 달 정도를 저한테 휴식을 선물하는 유일한 시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남편도 지금 좀 호의적으로 아주 찬성을 하고 있고. 근데 포인트는 말레이시아 영어 캠프라고 하면은 한 달에 그래도 거의 한 7, 800만 원? 많게는 뭐 1000만 원? 이렇게 발생을 하는데 대부분 남편의 월급이나 남편이 주는 돈으로 이렇게 가는 경우가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100% 내돈내산. 제가 벌어서 제가 가고, 네, 제 돈 내산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다행히 PM의 이제 월급이 그대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게 조금 좋았다.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왜 PM에 집중하게 됐고 간접소득의 매력을 느끼게 됐는지 그런 저의 이야기를 좀 해봐 드릴게요. 제가 맨 처음에 갔을 때는요, 저는 말레이시아로 가서 계속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동만 했지 거의 컴퓨터로 계속 노트북을 놓지 않고 일을 했었어요. 그때 아이 2학년 때인데요. 저는 제가 말로 뭐 인플루언서고 전 디지털 노마드예요 이랬는데 실제로 가서 보니까 정말 제 근무 시간이 되게 길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땅은 분명히 말레이시아인데 즐기질 못하고 방에서 계속 줌 미팅하고 독서 모임하고 뭐 블로그 글쓰기 챌린지하고 막 계속 그 방구석에서 제가 일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알았어요. 이건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다. 내가 조금 더 해외에서 자유로워지고 하려면 다음에는 난 노트북을 들고 오지 않는 무언가 시스템을 좀 만들고 와야겠다 해서 2022년 3년 당시에 저는 자동화에 관심이 엄청 많이 생겨요. 그러면서 시스템이나 파이프라인에 관심을 갖게 됐고 저는 그때 완전히 이 시간과 경제적인 자유에 꽂힌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것이 자유로워야 내가 하고 싶은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때 생각했던 게 그러면 난 지금 당장 뭐를 해야 되지? 그 우선순위를 굉장히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직업이 여러 개였기 때문에 그중에 어디에다 집중을 해야 될까? 그런 선택과 집중의 기로에 섰는데요. 그때 제가 이제 자동화라고 했을 때 가장 처음 떠올랐던 거는 온라인화로 전환을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운영하는 모든 강의를 다 VOD로 만들어요. 그리고 제가 했던 뭐 단톡방 아니면 소모임 이런 거를 다 폭파시켜요. 왜냐하면 에너지가 많이 쓰이고 시간이 많이 쓰이는 거에서 시간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 당장 매출은 조금 줄지 모르지만 내가 더 부가가치 높은 걸 하기 위해서 시간을 확보하자 그래가지고 다 없앱니다. 그리고 저는 딱 한 개만 선택을 하죠. 독일 PM이라는 것을 이제 선택하고 몰입하게 되었는데요. 그 계기를 좀 숫자로 보여드리면 이게 제가 첫 해에 말레이시아 갔을 때의
저의 그 멤버 현황인데요. 제가 170 몇 명대 간 거예요. 근데 3주 있다가 왔는데 전 아무것도 못하고 아무런 일도 못했는데 50명이 늘더라고요. 저는 거기서 정말 골프 치고 아이 뭐 보고 여행하고 했는데 뭐 일도 조금 했지만 PM 일은 전혀 못했거든요. 그런데 제 인연이 아니라 연결로 인해서 3주 만에 50명이 늘어있는 걸 보고, 이거 이상하다. 이 성장세 때 들어가서 내가 기호지세를 경험해야겠다. 그래서 이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지금이 타이밍인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호랭이 등. 그래서 기호지세. 그래서 제가 이재덕 SPT님 호랑이 등에 올라탄 거죠. 그래서 2년 후가 지났잖아요. 저도 지금 이제 2년 몇 개월이 됐는데 여러분이 보시기에 저는 제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 같으세요? 정말 봉 PD가 잠수를 타는 게 PM의 비전이 맞을까요? 어떤 것 같으세요? 괜찮은 것 같으세요? 저는 한 달 동안 이렇게 지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말레이시아 킥오프에 참여를 했어요. 원래 참여를 하려고 간 게 아니고 그냥 토요일 오후였고 인스타를 보다가 우연히 피드를 봤는데 지금 당장 말레이시아 킥오프가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위치를 검색했는데 제가 묵는 호텔에서 20분 정도 한 택시비 6천 원 정도 거리에 이게 지금 열리고 있어서 저는 한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데모백부터 막 챙겼어요. 나 지금 무조건 가야 된다. 이래서 저의 2번 아보인 원희토퍼 박소연 리더한테 전화를 하죠. 빨리 들어와라. 우리 지금 여기 가야 된다 해서 저희가 10분 만에 바로 출발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저의 작은 사무실인 데모백을 챙겨가지고 이제 출발하는데 약간 좀 뭐랄까 자부심이 있었달까? 그런 생각으로 출발했고요. 광사하우스라는 곳은 말레이시아의 압구정동 같은 곳이어서 한인 엄마들이 뭐 브런치도 먹고 카페도 자주 가는 그런 고급스러운 부자 동네에 속하는데요. 거기 컨벤션 센터에 한 대략 500명에서 600명 정도 규모로 열렸어요. 저희 그룹만 해도 거의 1000명 규모로 하잖아요. 근데 말레이시아 전체 다 해도 한 5, 600명 정도 이렇게 진행이 됐다는 점. 첫 번째 인상적이었던 거는 저희가 가자마자 인정식을 해주고 있었는데요. SM 구간부터 아주 초기 직급자부터 인정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무대를 이렇게 딱 보시면 한 20명 정도? 저희는 어저께 킥오프에서 IMM이 너무 많아가지고 무대 안 오르고 일어서서 인정해줬잖아요. 그리고 VP부터 갔잖아요. 근데 여기는 SM부터. 그러니까 여기가 사업하기 조금 어려운 환경인 거는 맞는 것 같기는 해요. 어쨌든 완전 초기 직급자들부터 인정을 해주더라. 그 다음에 국적이 말레이시아인이거나 말레이시아 차이나인이거나 이럴 줄 알았는데 완전 아니에요. 완전 글로벌. 그러니까 여기서는 전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비즈니스를 펼치고 있다. 이것이 우리의 기회라고 생각을 했어요. 한국도 자리가 있겠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던 계기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날 박소진 리더라고 최연소 CL이 되신 타그룹 리더분이 스피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뽕이 좀 차오른다고 할까요? 다른 나라에서 중국어로 스피치하는 우리나라 사람 너무 반갑잖아요. 그래서 제가 막 가요. 들이대 정신으로 가서 안녕하세요. 저 한국에서 왔어요. 이러면서 이제 막 인사를 했죠. 그랬더니 봉피디님 그때 BA 스피치 너무 잘 들었어요. 이러면서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원희토퍼 리더님이랑 약간의 담소를 나누고 여기서 한국 사람 보니까 너무 좋아요. 막 이러면서 이제 얘기도 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인증샷도 찍고 왔죠. 그래서 말레이시아에서 이렇게 만나니까 진짜 반갑더라. 그리고 옆에 있는 분은 펠릭스 탄이라고 말레이시아에서 그 사이클 운동 선수입니다. 운동 선수인데 제가 그 맨 처음 PT 인정식 갔을 때 갈라 디너 타임에 제 옆자리에 앉아 계셨어요. 근데 우연히 얘기를 하다가 말레이시아 사람이라고 하길래 제가 말레이시아에 대한 존경을 이렇게 표했죠. 그 나라 너무 좋아하고 너희 나라 자주 가고 뭐 이렇게 너무 좋아해 문화도 좋고 음식도 좋고 좋아해 이랬더니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저희가 친구가 됐어요. 그래서 매번 여행 갈 때마다 만나니까 정말 인스타로도 소통하고 만나면 막 얘기하고 껴안고 사진 찍고 이렇게 하는데 그날도 정말 사람들이 많은데 저를 알아보고 왔어 하면서 되게 친근하게 밥 먹고 가라고 막 챙겨주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또 이렇게 같이 인증샷도 찍고 그랬죠. 그래서 제가 이 킥오프에 간 거는 정말 완전 갑자기
그냥 보자마자 망설임 없이 난 말레이시아를 키울 건데 내가 키울 시장을 내 눈으로 봐야겠어. 어느 정도의 열기고 어느 정도의 규모인지 내가 직접 봐야겠다. 그래서 단 한순간도 고민하지 않고 일단 갔습니다. 제가 여기 갔잖아요. 근데 기분이 어땠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내가 만약에 거기 가서 현장을 봤어. 그럼 여러분 어떠실 것 같으세요? 내가 막 거기 킥오프에 가가지고 막 말레이시아 사람들 막 이렇게 하는 거를 심장 떨릴 것 같으세요? 그날부터 저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날은 일단 오고 다음날 다시 DSC 센터로 가요. 그냥 뭐 일이 없는데 그냥 가는 겁니다. 우리 회사니까. 원서버니까. 그래서 그때 한참 손 대표님께서 그 세미나 때 하셨던 독수리 얘기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독수리의 날개를 믿는다. 이런 식으로 이제 했었죠. 그래서 환경을 생각하지 않고 저는 이제 말레이시아에 갔는데, 어, 제가 간다고 인스타에 올렸더니 이분이 또 온 거예요. 오셔서, 저한테 보상을 설명해 줬어요. 현지 보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해 주셔서 제가 가입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레이시아만의 보상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이제 체크를 할 수 있었죠. 그래서 혹시 이런 자료들이 필요하시면 이제 따로 연락 주시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흥분이 됐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했죠. 나는 이미 훈련이 잘 된 리더고, 난 절대로 그냥 돌아가지 않을 거야. 아부 한 명을 못하면 난 가지 않는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있었고, 꼭 하겠다라는 생각이 간절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뭐를 해야 되지? 이렇게 솔루션과 액션 플랜을 자꾸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권유나 리더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간절함이 여기에서 좀 그렇게 생각이 들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다시 호텔로 돌아가서 샘플을 챙기고 제가 현지에 있는 인스타 인맥들한테 메시지를 막 보내요. 나 지금 갈 건데 만나자고. 그래서 만나서 샘플도 전해주고 이렇게 했죠. 근데 제가 성공했을까요? 첫 만남, 첫 샘플 제공 성공했을까요? 성공 못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게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결단을 했고 어쨌든 현지에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한테 샘플을 전달하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봉이 너무 잘했어. 그래, 이제부터 시작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 두 번째는 현지에서 사업 설명을 할 기회가 있었어요. 제가 대목백, 물병, 오메가, 커피 다 챙겨갔었고 2년이 되어서 현지에서 제대로 회사 제품 보상을 풀었어요. 풀었고 리스토레이트가 좋다고 하셔가지고 이제 리스토레이트 현장에서 연결해 드리고 이제 지금은 카톡으로 소통 중인데요. 되게 신기한 거는 이분이 궁금하시다고 해서 만났는데 이분이 연결. 그러니까 또 다른 친구를 데려오셔서 저는 전혀 모르는 분한테도 또 연결이 돼서 이렇게 현지에서 설명을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분은 지금 가입은 하지 않으셨지만 제가 나름대로 비전이라고 생각했던 건 뭐냐면 두 번째, 그러니까 원희토퍼 리더님의 직대 매니저랑 같이 동행을 해서 제가 후원 미팅을 했거든요. 근데 그 리더님은 나는 PM 사업 뭐 적극적으로 안 할 거야 이러셨던 분인데 제가 이렇게 진심으로 후원하고 설명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이 배웠다. 이렇게 하면 사업 되게 잘 될 것 같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한국에 돌아와서도 자기 파트너를 데리고 또 다른 미팅에 참여를 하게 되는 계기가 됐죠. 그래서 저는 아보 클로징은 못했지만 그분과 함께 또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높이 사고 있습니다. 그렇게 영어 캠프 참여하신 대표님께도 사업 설명을 했고, 이제 매니저 클로징 예정에 있습니다. 아보까지 하셨고, 그리고 저의 수강생분들, 말레이시아 계신 분들 모두 다 연락해서 친미를 쌓았고요. 그리고 이제 현지에서 제가 했던 개척이 있긴 한데 요거는 나중에 시간 관계상 조금 해드릴게요. 오늘은 좀 많이 시간이 지체가 되어서 그래서 결론을 일단 말씀드리면, 말레이시아 1호가 세팅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달 동안 잠수탄 게 어떤 게 비전이냐 말씀을 하신다면, 첫 번째 저희는 아보 정기 구독 자체가 메리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레이시아에 있어도 우리는 1, 2, 3차 정해진 날 결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의 수당은 저의 아보의 수만큼 비례해서 예측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리셋되는 게 아니라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에서 아보 자체가 비전이다. 두 번째는 제가 없이도 한국에서 돌아가는 잘 키워진 산하 매니저 그룹에서 6개 대리점 매출을 라인별로 공유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 지금 4개의 라인이 있거든요. 그렇게 6세대를 공유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일을 하지 못하고 말레이시아에 있더라도
간접소득 그대로 받을 수 있었다. 근데 더 비전인 건 뭐냐면 제가 지금 1,400명, 1,300 몇 명 정도가 있는데 직접적인 인연은 한 20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 그중에 나머지는 다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 그게 네트워크의 비전인 것 같아요. 그래서 1년 전이랑 1년 후에 이렇게 많이 늘어 있더라. 그리고 또 하나는 말레이시아에 있는 동안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인스타를 보고 자꾸 연락이 오는 거예요. 봉PD님, 저 아부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는 말레이시아에서도 한국에 있는 사람을 온라인으로 응대할 수 있다라는 점 또한 메리트였다. 그리고 3P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줌 미팅도 말레이시아에서 들을 수 있었다. 그것 또한 비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거는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요. 제가 처음에 말레이시아를 갔을 때 부재 중일 때 저희 산하 파트너님들의 능력치가 피치가 굉장히 많이 올라오는 시기였어요. 저와 저의 직대 원히토퍼 둘 다 없었기 때문에 현지에서 그들을 이제 가이드할 분들이 어쨌든 직대가 없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스스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시기였기 때문에 그 위임과 복제가 잘 되었는지 점검이 가능한 시기가 제가 없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것도 한번 좀 참고해 보시고 여기에서 포인트는 제가 어떻게든 한 명은 하고 가겠다는 저의 마음 아주 강한 확신이었고 2년 전에는 그냥 아이 교육시키고 여행하고 그랬지만 지금은 난 무조건 하고 간다라는 저의 의지가 굉장히 확고했다. 그래서 제품 들고 다니면서 안 먹는 사람, 안 먹는다고 하는 사람한테도 막 먹이고 샘플 주고 이렇게 했었고 이때 저의 기분은요. 뭔가 될 것 같았어요. 그리고 안 돼도 되게 할 자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말레이시아 시장 탐색할 만큼 했고, PM의 기회의 타이밍을 내가 직감했고, 나는 준비와 훈련이 나름 된 리더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에이펙에 갔다 오자마자 말레이시아로 갔기 때문에 그때 뜨거웠던 이 마음이 그대로 전달되어서 어떻게든 만들어내겠다는 저의 생각. 그래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했던 행동, 그리고 앞으로 내가 할 행동에 대한 자신과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서 누가 오든 잘해낼 자신이 있다. 나는 충분히 준비했으니까 나무가 아닌 나의 날개를 믿기로 했다라는 게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양원근 리더님도 말씀하셨던 건데 내가 통제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 강점에 집중을 해서 사업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고요. 가장 직접적이고 즉각적으로 나를 통제할 수 있는 건 나밖에 없고 내가 쓸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자산은 내가 가진 역량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내가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가장 나의 강력한 무기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것을 통해서 비즈니스를 펼쳐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 이룰 때까지 계속 도전하는 게 저의 강점이다. 그래서 저는 엉덩이 힘으로 비즈니스를 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치면서 제가 없을 때에도 한국을 정말 든든하게 잘 지켜줬던 저희 파트너들, 소중한 파트너들 덕분에 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제가 없을 때도 줌 미팅은 계속 돌아가고 제가 해볼게요, 제가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계속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일은 관계십이 있어야만 서로에 대한 강력한 믿음으로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서로가 아까 나왔던 공생 있죠, 공생. 그렇게 서로에 대한 십을 발휘하면서 강력한 믿음으로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행동하고 기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PM을 선택했고 조이 그룹에 들어왔고 성공의 타이밍에 왔고 그러니까 기회는 내가 만들면 지속하면 반드시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조이니까 조이처럼 인조이, 엔조이 하십시오. 감사합니다.